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 작업형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3D죠. 그죠? 3D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2D 도면을 그리고 나면 3D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했을 때 솔리드예요. 그래서 솔리드 기초를 좀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계에 관련된 부분을 해볼게요. 자, 솔리드웍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기존의 CAD하고 좀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CAD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솔리드를 가는 순간 약간 멘붕들을 많이 오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CAD는 뭐예요? 개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를 지정해 놓고 그 개체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3D 프로그램, 뭐 솔리드, 인벤터, 카티아, 유지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요. 전부 다 면에 관련된 부분을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AD는 그리면 화면이 딱 떠요. 그리고 명령어를 줘야 돼. 그리고 치수를 줘야 돼. 그래서 선 지정을 하고 후 작업을 하게끔 해놨는데 3D는 선 작업을 하고 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구속 조건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하공차 같은 거죠. 기하공차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패곡선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힘들어요. 보시면 CAD 하셨던 분들이 이런 도면을 그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려요. 되게 쉽거든. 아유,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리죠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3D 프로그램들은 내가 있는 부분을 딱 했을 때 패곡선이 안 되면 돌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부터 할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새 파일을 불러가지고 내가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파트가 있고 어셈블리가 있고 도면이 있습니다. 파트는 말 그대로 PRT예요. 하나씩 제품을 그리는 곳. 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곳이고요. 그 안에 스케치와 피처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어셈블리는 아세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쓰시는 부분인데 있는 부분에 있는 걸 두 개 파트를 가져다가 서로 메이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삽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AVI 파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한 해석을 시켜본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도면은 말 그대로 해서 2D 도면 설계를 하는 건데 DWG하고는 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화소가 다르고요. 3D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게 굉장히 많이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파트,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맨 밑에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메뉴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깔 때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가 IPS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면 다시 까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IPS로 되어 있잖아요. MMGS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단위를. 반드시 이 단위는 MMGS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미터예요. 미터, 킬로그램, 뭐 세커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MKS죠. 다시 뭐 단위계로 봤을 때 SI 단위계로. 그래서 여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이렇게 나눴을 때 왼편에 있는 걸 우리가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촥 쌓여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선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선 위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작업이 끝난 상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진행 상태가 있을 거고요. 진행하는 중간에 보면 선이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검정색으로 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고정이니까. 그런데 노란색이 뜨거나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하게 구속 조건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뭐 쉽게 해서 수평을 줬는데 수직을 줬다거나 수직을 줬는데 수평을 줬다거나 해서 겹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패곡선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스케치를 놔둘 줄 아셔야 돼요.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스케치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AD처럼 한 방에 그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한 방에 작업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정면, 윗면, 우측면, 3면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들어갔을 때 얘가 뷰가 컨트롤 1, 2, 3, 4, 5, 6, 7에서 쭉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1, 2, 3 하면 돌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이게 뷰를 바꿔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부분 내에서 직접적으로 뷰는 위쪽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 단축키로도 볼 수 있고요. 돌려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면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선택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면을 선택하면요. 이미 돌출 방향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 지금 쓰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내가 윗면을 잡게 되면 위아래로 출력이 돼버리고 말을 거고요. 정면이 되게 되면 앞뒤가 될 거고요. 우측면이 되면 좌우로밖에 돌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개체를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니까 윗면 가볼게요.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윗면에. 자, 화면이 보이지만 아직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면을 선택하고요. 윗면에 스케치라는 그룹에 여기 누르고 얘를 눌러줘야 스케치도 두 가지가 있어요. 2D 스케치와 스케치가 있는데 우리 스케치를 얘기합니다. 스케치를 누르면 첫 번째만 뭐가 되는 거예요?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준 거지. 들어왔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얘가 원점. 그래서 가능한 한, 교수님은 가능한 한 여기를 중앙으로 잡고 써요. 지금 이런 도면들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에 대한 부분들을 쓸 때 가능하면 여기를 원점. 그래야 나중에 물체, 피처를 만들어낼 때 정중앙에 있는 면을 쓸 수 있거든요. 얘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 참조 영상을 이용해서 계속 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에 쓴다. 자, 그리고요. 스케치 1 나왔죠. 자, 히스토리 구조라 그랬어요. 얘는 쟁거 같은 거예요.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스케치 4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해서 쑥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스케치 1을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끄면 자, 여기 위에가 마무리거든요. 확인. 난 지우겠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게 없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나는 처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가면 스케치 2번이 떠. 그럼 이제 여기서 멘붕 올 수도 있죠. 스케치 1, 2, 3, 4 순서적으로 분명히 가라 그랬는데 왜 2번이 뜰까요? 이건 이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름은. 그러니까 스케치 1 다음에 20번이 있든 30번이 있든 관계없어요. 이거 이름 바꿀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순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업의 단계의 순서가 쭉 연결돼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방향 잡고 들어가야 된다. 구속 조건 잘 써야 된다라는 거.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능형 치수는 치수를 줘서 형상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수를 줄 수도 있는데 고정이 안 되니까 얘도 구속 조건이에요. 자, 3D는 다른 거 없어요. 구속 조건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을 잡으니까 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 그래서 선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실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어. 그러면 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외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외형을 그리는데 여기 엣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물체로 띄워져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물체를 띄워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쪽을 띄워야 됩니까? 이쪽을 띄워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요. 정 좀 심하면 얘가 나는 못 띄워요. 나는 물체를 만들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를 보조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내가 선에 있는 부분에. 보조선은 10개가 있든지 20개가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써야 돼요. 선에 대한 부분.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속 조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선을 놓고 나서 그냥 쭉 당겨서 놓으면,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딸깍, 캐드같이 그려버리면 엣지선이 어떻게 돼요? 연결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도 중요해진 거죠. 내가 그리는데 여러 개를 그려야 되겠다. 찍 그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당기셔서 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이 하나 있을 때의 구속 조건부터 볼게요. 선이 하나를 눌렀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 구속 조건이 뭐가 있어요? 수평이냐, 수직이냐, 고정이냐 같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작업 후 지정이라 그랬잖아요. 3D는. 그려놨어. 그려놓고 여기다가 수평을 이렇게 딸깍 눌러주면 수평으로 바뀌어요. 구속 조건이 뜨고요. 그런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에 구속 조건이 계속 떠 있어요. 저는 구속 조건을 보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빨간색하고 노란색만 띄우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보기에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얘를 끄시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보여요. 초록색은. 그러니까 초록색은 제대로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자, 얘가 수평을 줬는데 구속 조건을 줬어요. 다시 수직을 주면 자, 빨간색이 뜨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떠요. 그러니까 경고 주면서 아예 빨간색을 같이 띄웠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가 수평을 줬는데 어떻게 수직을 같이 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못 주기 때문에 하나를 지우시면 돼. 나중에 준 건. 지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일 경우엔 뭐가 있다? 수직이나 수평이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고정이 있죠. 이거 눌러서 고정을 누르면 까맣게 변해요.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선은 고정됐습니까? 예, 선은 고정이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 엣지선 있죠? 코너. 얘네들은 늘어나요. 얘는 따로 해요. 그러니까 개체가 선이 있다라면 우리는 기본 캐드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로 보잖아요. 여기는 선과 엣지선에 있는 점과 별도예요. 그래서 점을 고정을 시키려고 한다라면 점을 따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일 땐 그렇고요. 두 개일 때 얘하고 컨트롤 누르면 두 개를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찍고 그러면 수평, 수직, 고정이 나온 상태의 중간에 뭐 있어요? 동일선상, 같은 선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갈지 몰라요. 동일선상을 눌렀어. 그러면 얘가 갈 수도 있고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보시면 돼. 얘를 고정시키면 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다가 나는 동일선상을 줬는데 왜 자꾸 얘가 끌려갑니까? 얘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고정하세요. 그거 고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각. 내가 있는 부분에 선상에 직각을 만들어주겠다. 평행. 같은 평행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동등. 치수를 과하게 주면 조금 전에 들었듯이 제가 지능형 치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지능형 치수를 과하게 주면 뭐가 돼요? 과하면 빨간색이 뜨거든요. 치수도 구속 조건이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야 너무 많아. 그리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띄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상에서 치수를 하나 주고 그거하고 같은 게 되면 동등을 줘버리면 얘가 변하면서 같이 변하거든. 그러면 굳이 치수를 여러 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자, 선을 그리실 때 구속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선을 그릴 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클릭 당겨서 놓고 클릭 당겨 놓고 아니면 딸깍딸깍 해서 엣지가 연결되는 부분. 선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얘는 치수를 주면 지름만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중심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중심을 주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얘에 대한 치수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수를 주면 얘는 지름값뿐이 안 나와요. 닫혀 있는 건. 그러면 반지름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시거나요. 수식이 먹으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잘라놔야 돼요. 360도는 그게 안 되고요. 자, 그거 외에 3.5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3개의 선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캐드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드에 3포인트를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각형은 우리가 퍼스트 포인트하고 어더 포인트 주잖아요. 그거 그냥 사각형 하나 그릴 수 있는 부분. 물론 보조선을 그려서 센터하고 중심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중심선. 중심에서부터 기준을 잡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치수를 줘버리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이죠. 이렇게 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평행도 중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있는 부분에 하나, 둘 이렇게 마른 목골로 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스케치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필요 없을 때 지울 땐 드래그 하셔서 캐드 하듯이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져요. 이렇게 살포시 지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점호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호가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호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각도로 해서 길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원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호라고 하는 부분은 원의 일부분을 잘라서 치수를 주고 탄젠트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캐드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중심점 호라고 하는 부분은 중심점 호예요. 그러면 일부분만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부분만 그리겠다. 그 다음에 접어놓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는 데서 내가 있는 부분에 선이 있는 데서 접어놓을 클릭해서 찍으면 이렇게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캐드의 스프라인에서 아니 캐드의 P라인에서 라인하고 아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접어넣어요. 3.5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부분 이게 3.5가 되는 거예요. 3.5.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보시면 보다시피 어떻게 써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3D 작업할 땐 정말 많이 써요. 이 호가. 생각보다 더더군다나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뭐 수앱이라든지 이런 경로사슬을 할 때는 이것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있어요? 직선 홈, 키 같은 거 그릴 때. 근데 얘는 직선의 홈이기 때문에 이 홈의 사이즈하고 직선하고 따로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콩 모양도 있고요. 여기 이거를 선택하시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엣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쓸 때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게 홈, 직선 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키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인데 얘에 대한 부분이 좀 개념이 달라요.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클릭해서 수평 잡으면 되니까 방향성은 안 보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다각형이 우리가 알다시피 캐드에서는 이게 내접이에요. 이게 외접이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드에서 사용됐던 분들은 이 내접이라고 하는 건 다각형이 내가 주는 레디올스 값, 반지름 값, 다이메탈 값 안에 들어가는 게 내접이고 밖으로 나오는 게 외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원이 다각형 안에 안으로 들어가면 내접이고요. 원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놓고 외접이라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캐드하고 정반대예요. 반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캐드는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각형부터 1024각형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삼각형부터 1024각형까지 있는데 얘는 이 400각형 줘볼까요? 많이 썼어요. 제가 지금 현재. 그죠? 얼마큼 나오는지. 이거 40각형 이상 안 나와요. 40각형이면 그냥 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화소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얘기지.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요 부분 내에서 내접이냐 외접이냐 개념을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요거 스프라인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라인은 말 그대로 스프라인이에요. 이렇게 스프라인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타원이에요. 타원이나 포물선이 있는데 타원, 중심, 우리가 타원 줄 때 어떻게 줘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억스 값을 주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 얘는 그냥 센터, 끝, 억스 값이에요. 다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선상을 시킬 수 있어. 그냥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렛하고 챔퍼는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못따기에 대한 부분. 필렛 선택하시면 필렛으로 해서 코너에서 하나씩 찍어야 돼요. 코너로 찍어서 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50 코너로 줄 수 있고요. 50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선을 2개 찍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얘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하셔야 된다. 아쉽게도 뭐가 없다?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폴리라인이 없어요. 그 부분은 없어요. 따로따로. 여기는 스케치용이 아니라 모델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엣지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필렛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챔퍼가.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실 때 생각을 하시면 돼. 아, 내가 있는 부분 내에서 이거를
물체에서 엣지를 줄 것이냐, 얘에서 엣지 줄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각도로 테이퍼를 값을 갖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스케치에서보다는 피처에서 나중 작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챔퍼를 치면 챔퍼는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거리가 있는데 동등거리 이렇게 주시면, 빼버리면 우리가 있는 D1, D2 값을 따로 줄 수 있는 거, 앵글 값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각도와 거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하면 우리가 그냥 두듯이 D1, D2 값이 같은 C 값을 줄 수 있는 거, 얘를 빼면 뭐 밑에는 10, 위에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줄 수 있는 거, 각도를 주면 거리 값과 각도, 그러니까 KD에서 갖고 있는 기본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말 그대로 포인트 찍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왜 필요하냐면 얘가 오스냅 포인트만큼 하나씩 다 안 찍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포인트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잘라내기 정도까지만 해야 요건 되겠네요. 자, 잘라내기 해서 자를 때는, 자, 지능형은 내가 자르고 싶은 만큼 자르면 돼요. 자르고 싶은 만큼 자르면 되고,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면 돼. 이렇게 늘리면 늘러져요. 이 같은 경우는. 자, 코너는 말 그대로 코너, 여기서 코너로 선상이 되는 부분, 선을 있어야 되겠구나.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선에서 트림을 자를 때 코너를 주면 이렇게 필렛 제로처럼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트림을 자르는데 요 안에서 안쪽 잘라내기를 하면 선택했을 때에 세 번째 거 안쪽 게 잘려요.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 게 잘리고요. 내가 있는 부분에 자 놓고 트림했을 때에 바깥쪽을 주면 하나, 둘이 경계선상, 세 번째가 자릴 개체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 잘라내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트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CAD에서 트림은 마지막 거 안 잘리죠. 인터섹션이 없으면 안 잘리잖아. 얘는 잘려요. 보실까요? 여기서 잘랐어. 그럼 얘 안 잘려야 되잖아요. 잘라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딜리트 기능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딜리트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얘기예요. 트림에서 되는 부분. 그래서 요거 선택을 잘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못해요? 작업이 잘 안 돼 버리잖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끝내시고 되고요. 여기서 스케치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하시면 다 날아가고요. 이 스케치가 스케치로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클릭 누르면 여기 떠요. 스케치 편집.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 스케치 편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필요가 없으니까 보여드리고 일단 삭제시키고요. 다 날립니다.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그릴 거야. 근데 CAD처럼 개체로 지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있던 스케치로 해서 얘를 한 군데에다가 다 그려버리잖아요. 어차피 지금 3D는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체 띄울 거야. 근데 얘를 한 군데에 다 그린다? CAD처럼? 분명히 나와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도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 열어놓고 다 그려. 왜 다 그리셨어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이러신 분들 많아. 그러면 안 되고요. 무조건 원 스케치, 원 피처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그렸으면 닫고 또다시 면을 열어서 두 번째 거 그리고 또다시 면을 열어서 세 번째 거 그리고 또다시, 이게 원이 하나가 되든 선이 하나가 있든 삼각형이 하나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이 끝나면 닫아야 돼요. 그래야 얘하고 따로 지정할 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칠 수 있는 걸 가장 먼저 작업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윗면에다가 나는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얘는 원점을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선에 대한 부분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요. 왜? 후속 조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놓고요. 나는 수평이다 라고 주고요. 여기다가 치수를 먼저 줍니다. 가장 긴 거에다가. 자, 놓고 찍어서 주면 지능형 치수 찍었어요. 지금 값을 줄게요. 지금 현재가 80인데 150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길이가 주면서. 자, 그러면 너무 넘쳤는데요. 저 왼쪽으로 갖다 놓고 싶어요. 철학상은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있는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있는 부분을 어디로 갖다 놓을 것이냐가 되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놓고요. 얘가 지금 현재 요 중앙에 대한 부분에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요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건 나중에 찍고요. 일단 선을 막 그릴게요.
캐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렇게 제가 딸깍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2번이면 끝나요. 자, 점 찍어 놓을 거예요. 이 중앙에. 왜? 얘하고 중앙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을 거예요. 중심에. 오스넷 포인트는 기본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얘 잡고요. 컨트롤 눌러서 얘를 찍으면 뭐가 될까요? 수직이 떠요. 자, 수직 맞췄어요. 자, 그럼 끝났어 이제. 치수가 기준이 되니까 얘 다 잡을게요. 이렇게 잡은 것들 선을 다 잡아놓고요. 동등. 자, 동등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자, 지가 알아서 변화해. 엣지가 잡혔으니까. 더더군다나 얘를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36도. 자, 36도에 대한 부분의 치수만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다가 36도 이렇게 해서 끝!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돌출! 실선 막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보조선으로 못 자를 것 같으면 잘라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 자르고 물어봅니다. 잘라낼 거냐? 예, 자르겠습니다. 예, 자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이 없어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물론 움직일 수는 있으나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끝! 이건 1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걸 그리겠다. 그러면 또다시 자, 스케치 1번을 올려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그리면 안 돼요. 얘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다 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선 그립니다. 가장 긴 거부터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렸던 CAD의 기본적인 부분하고 좀 달라요.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저러지? 자, 일단 얘 여기 놓고요. 컨트롤 이거 놓고요.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얘 뭐 하려고 이렇게 선택할까요? 지금 수직하려고요. 수직. 물론 맞춰서 그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평 잡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치수부터 줍니다. 치수를 줄 때는 얼마? 여기다가 130 이렇게 줬어요. 130.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줘. 여기에 대한 부분. 50 줬어. 그 다음에 얘 세 개가 뭐예요? 동등. 치수 안 주고도 얘기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 높이에 대한 부분을 나누지 않아요. 왜 안 나눠? 자, 내가 있는 부분에 얘하고 점을 줬네. 컨트롤 누르면 다시 뺄 수 있어요. 점 놓고요. 역시 동등 줘놓고요. 여기에서 보조선이에요. 보조선은 실선에서 바꿀 수 있어요. 실선으로 그린 다음에 보조선 바꿔볼게요. 바로 보조선 안 가고요. 요거 놓고요. 색깔이 얇아지잖아요. 닫히는 부분이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클릭하고 보조선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 점하고 일치. 그리고 각도. 여기도 각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찍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몇 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39도. 자, 근데 왜 얘가 먼저 될까요? 여기를 먼저 잡아버렸거든요. 움직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 점을 찍어서요. 여기 일치 있는 걸 일단 빼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이런 알람을 띄웁니다. 얘가. 그래서 동등을 다 줬더니 여기도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을 주실 땐 항상 동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동등 방향. 왜냐면 뺄라 그러면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각도부터 줄게요. 항상 치수가 들어가는 것부터 여기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빼니까 어떻게 돼요? 노란색 없어지죠? 먼저 각도 주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동등 주고. 그러니까 조건을 좀 뒤에 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일치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케치키는 왜 잘라? 여기서 치수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3도에서 각도를 안 바꿨네. 39도 바꿔야 돼요. 39도 주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부분에서 얘하고 중간점 일치를 시켜버리면 여기서 맞춰지겠죠. 그럼 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를 동등을 줘도 이렇게 맞춰지면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출 때는 왜냐면 이 치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죠?
이렇게 줘도 동등해서 걸리고 저렇게 줘도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속 조건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끝났으면 마무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우리 다각형 그리기가 있으니까. 그럼 삼각형은요. 다각형으로 그리지 말고 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선하고 원하고 만날 때 또 다른 뭐가 나오니까. 자, 원에는 기본적으로 중심점이 있고요. 탄젠트가 있어요. 서로 동등 있는 부분에서. 자, 윗면에 스케치를 했을 때 원 놓고요. 원을 놓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구속 조건은 뭐뭐 있어요. 고정밖에 없어요. 근데 원 두 개를 가면 원과 원에 대한 부분에 두 개를 가게 되면 동일원, 같은 크기의 등 역시 동등도 있고요. 동일원을 집어넣고 탄젠트, 동심, 같은 중심에 갖다 놓겠다고 하는 4개의, 고정 빼면 4개의 구속 조건이 더 있어요. 이게 다야. 따지고 나면. 선하고 사각형도 선이고요. 타원도 어차피 뭐예요? 얘에 있는 부분에 원이에요.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하고 중심을 놓게 되면 딱 하나 이렇게 점하고 만나면 점은 일치, 중간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속 조건 몇 개나 돼?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따지면. 책에 제가 넣어놨어요. 책에 있는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에 넣어놨으니까 그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원은 기본적으로 뭐만 준다고요? 지름밖에 안 떠요. 지름뿐이 안 떠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반지름을 주고 싶으면 나누시면 돼요. 내가 있는 부분에. 자, 놓고 아니면 반지름이 나와 있다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돼. 왜냐면 여기가 40으로 나왔다 그러면 40 곱하기 2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80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를 포저선 만들고요. 자, 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지금 현재. 얘에 대한 부분에서. 선에 대한 부분만 놓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얘하고 컨트롤러 두 번째 거 잡을 때 잡고 탄젠트. 얘하고 두 번째 거 잡을 때 탄젠트. 자, 얘도 두 번째 거 잡을 때 탄젠트. 끝. 내가 있는 부분의 끝. 그래서 80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거. 근데 끝일까요? 아니죠. 완전 다르잖아. 각도는 하나 주셔야지. 탄젠트로 맞춰놓고 삼각형의 기본적인 각도 60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도가 맞춰지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맞춰도 되고요. 점 찍어갖고 중심에 되죠.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두 번째 게 대한 부분을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스케치를 그려볼 건데 요것도 몇 개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 조금 복잡해요.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려고 그러면 몇 개. 바깥쪽이 무조건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어요. 무슨 얘기 드렸어요?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정중앙에다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불러서요. 저장 하나 놓고 이제 그려볼게요. 스케치를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스케치를 제가 도면을 많이 넣어놨는데 스케치는 무조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한 방에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구멍 뚫고 이게 위에 올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 군데 스케치를 했잖아요. 다 구멍 뚫려버려요. 요만큼만 두께를 갖고 올라와야 되고 여기 구멍 뚫어야 되면 작업은 아예 못해요. 얘는 CAD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없다라는 건 여기에 원호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엣지점으로 만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에 쿼드런트 점으로 딱 만나 있기 때문에 치수에 대한 부분은 자 보여드릴게요. 바퀴 거부터 처음에서 스케치를 하겠다. 정중앙에 있는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니까 놓고 원호에서 얼마? 중앙에 잡히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는 게 청 바깥쪽에 있는 게 8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진위경 치수 이용해서 여기다가 얼마 주시면 돼요? 160 곱하기 2를 하든지 줄이면 되죠.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부분 이것도 사실 더블 클릭하면 줌 올이에요. 휠을. 자, 그 다음에 원 두 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얘하고 컨트롤 잡아서 중심에 수직을 맞추고요. 그래 일자가 될 테니까. 그리고 탄젠트요. 원하고 잡아서 탄젠트 하나. 원하고 잡아서 탄젠트 둘.
자, 얘하고는 지금 치수가 같아. 얘가 있는 부분에 보면 얘하고 E-R40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뭐 주면 돼요? 이미 미리 주면 되지. 얘하고 동등. 자, 그 다음에 치수 얼마? 40이라 그랬으니까 80 줘야 되겠죠? 내가 있는 부분에 4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자, IPS로 지금 들어가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안 바꿨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계산이 자꾸 인치로 나왔다. 이거 2.24cm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뭐 파이로 뜨니까 요거 잘 보라 그랬는데 80 놓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120,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3.5. 자, 하나, 둘, 대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안 찍히냐. 하나 찍고, 둘 찍고, 대충. 하나, 둘, 대충. 하나, 이것만 찍으면 끝나니까 대충. 그리고 나서요. 일단 붙여야죠, 얘하고. 탄젠트. 얘하고 탄젠트. 자, 얘하고 탄젠트. 자, 안 맞았네요. 컨트롤 누르고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얘하고 탄젠트.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목이 아프더라도 돌려서 봐야 되겠네. 조금 멀어서 이렇게 찍어야지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놓고 이렇게 탄젠트로 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탄젠트로 붙이면 돼요. 원과 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탄젠트인데 여기 치수 하나죠. 이쪽에 대한 부분의 치수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쭉 가서 60. 그래서 R은 60이에요. 자, 반만 되어 있는 건 R 떠요. 그러니까 원이 일부분만 돼 있으면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 120. 왜 그러면 두 개를 따로 줍니까? 나머지 동등하려고요. 얘하고 동등 줘버릴 거고요. 치수 안 줘도 되잖아요. 얘하고 동등 줘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엣지가 살아있으니까 늘리면 되고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고 잘랐어. 자, 그러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부분에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1 올라갔어요. 그죠? 자, 똑같이 해서 이제 마무리 됐죠. 그죠? 이렇게 넣어서 동등 났으니까 그 동등에서 마무리하면 되죠. 이제는 끝났죠.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안에 좁게 있는 부분은 예를 들듯이 원 두 개 그리고 이거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윗면에 스케치 하겠다. 원 두 개. 이렇게 원 두 개만 이렇게 하나, 둘. 치수 주면 끝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 120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얼마? 110 하나. 자, 그럼 일단 얘에 대한 부분도 원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끝. 자, 세 번째 거 얼마? 똑같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를 할 수 있다.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 크게 그리시면 되고 얘에 대한 부분에 두 개를 잡고 어떻게 한다? 동등. 그리고 치수 하나만 주시면 되죠. 드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줬으니까. 그래서 얼마라고 나왔어요? 2-파이 20. 자, 그러면 내가 있는 부분에 20을 주면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 솔리드웍이든 기본적인 부분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케치가 지금 나눠져 있죠. 그죠? 중간에 이름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내가 있는 부분에 여기를 바디. 내가 있는 부분에 한글로 바디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케치 이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다? 내가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스케치를 나눠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더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1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얼마만큼 잘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후속 조건을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스케치가 잘못돼 버리면 아예 모든 작업은 다 끝이에요. 물칠 띄워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했던 스케치의 기본적인 부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속 조건 이건 책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많지 않습니다. 원에 대한 부분하고 내가 어떻게 나눠서 바디를 갖고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작업은 순리대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 CAD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차이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의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스케치 부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도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